같이 못 간다 물음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지방선거위에 세 그룹의 세력이 있다고 통상 꼽히는데 같이 못 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요.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지금요. 서로들. 자, 먼저 기사 보겠습니다. 이준석 측 선거 땐 쪽쪽 빨아먹더니 반발. 아, 빨아먹더니 이제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뭐 버리는 겁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다 정진석,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꼽히시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성남 분당을 여기 보면 뭐 당협위원장 있는데 신임 배려했어야 된다. 당대표 가까운 사람 거기 앉힌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다시 비판을 합니다.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 양측 갈등이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죠. 그런 가운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여기도 윤핵관으로 꼽히신 분인데 약간 좀 뭔가 가라앉히는 듯한 발언 좀 했죠. 권력 다툼 비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언론이 괜히 억측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뭐 권력 다툼이라고 보는 거는 지나친 억측이다. 그렇게 보고 당 대표나 원내 대표는 항상 구성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 관련해서도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데 6월까지 채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인데 그 당 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임기가 뭐 금방 중도에 그만둬 이런 질문이 나오는 자체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하죠,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수사와 별개로 도덕적 판단 영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명확한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뭔지 알지 않았는데 이거는 수사 별개로 도덕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비위 없는데 웬 징계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인데 윤리위는 의혹 자체가 징계사다 이런 목소리가 있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윤핵관이 저 사람 윤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경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심중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윤리위 쪽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의지가 이제 강하게 느껴져요. 6월 24일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토사구팽일까요? 사냥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개를 뭐 어떻게 한다 이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결국에 내가는 24일로 예정된 윤리위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윤리위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위 여부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져야 이게 증거인멸 교사냐 아니냐를 밝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이 기사는 도덕적 영역이다. 지금 이렇게 문제된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발언이 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면 이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계 어느 정당에서도 이렇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해서 유지 위반을 건으로 통해서 국민과 당원이 선출할 당대표를 향해서 징계를 하고 했었던 유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를 윤리위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징계가 경미하게라도 이루어지면은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윤리위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원래대로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아무튼 6월 24일 뭐가 잡혀 있어요 지금. 사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났어요. 이제 돌아오는 과정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 현지 시간 6일 만났습니다. 우리 시간은 7일입니다. 여기 뭐 악수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뭔가 회담도 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이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예. 저는 결국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거를 대통령과 함께 이제 돌았었고요.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시절에 두 사람이 이제 찢어지면은 지지율이 폭락하고 다시 맞붙으면 지지율이 다시 봉합이 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됐었거든요. 올해 초 상황에 그랬네요. 올해 초 그거는 상황에. 단순히 두 사람이 싸워서가 아니고요.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내뱉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흔히 말하는 2030들이 떠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분명히 선거 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났다고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오창석 평론가는 그런 의문 제기를 좀 해주셨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또 안철수 의원이 등장을 해요. 기사 보겠습니다. 직진 이준석, 압박 친윤, 그러니까 윤핵관, 출격 안철수, 막어른 주도권 싸움. 그런데 지금 이 세 삼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줄에 있어요. 국회 재입성한 안철수 행보가 변수인데 친윤, 이른바 윤핵관과 안철수가 손을 잡고 이준석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인영 변호사,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 안철수 예. 일성이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 말은 이 윤핵관들과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해 가지고 결국 당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밝힌 것 같은데 예. 과연 그것은 이제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어떤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또 협의를 했고 또 이 대선 캠프 이후에 이제 인수위원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 케미가 예.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그 의원의 어떤 케미는 앞으로도 상당히 맞을 가능성 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 국민의 선택 아시다시피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가 당 유권자 50%, 예. 일반 국민 50%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가 선택하는지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해요. 9일이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또 뭐 일정도 잡혀 있는데 또 어떤 얘기를 꺼낼지 언론은 아마 반격한다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